가구 수가 많아서 그런지 도시가스가 으리으리합니다. 그리고 월세는 660만 원 정도가 세팅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 투자금은 5,100만 원입니다. 여기에는 취득세까지 포함된 금액인 점 여러분들이 인지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익률이 무려 73%나 나오는 물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물주입니다. 오늘도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해가 없는 곳은 너무 추워요. 장갑을 안 끼고는 지금 임장하기 힘듭니다. 근데 이렇게 추운 날에도 여러분들이 임장을 하셔야 돼요. 개인적으로는 여름도 임장 많이 해보고 겨울도 임장을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여름보단 겨울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아주 개인적으로요. 제가 또 다가구 전문이잖아요. 그래서 다가구 경매 물건에 지금 왔습니다. 주소는 대전광역시 서구 탐방동 958번지입니다 물건 종별은 근린 주택이고요. 토지 면적은 약 65평이고요. 건물 면적은 120평 정도 되는 물건입니다. 현재 감정가는 12억 9,400만 원이고요. 한번 유찰돼서 9억 500에 시작하고 있는 물건입니다. 뒤에 있는 새 건물 있죠? 이쁜 건물. 이 이쁜 건물이 현재 경매가 나와 있는데 1층에 오늘도 디저트 카페가 하나 있습니다. 1층에 상가, 소매점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사무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세하게 봐야겠지만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 주거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무소가 하나 보이고요. 그리고 2층 같은 경우에는 공동치사장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원룸으로 4개 호실이 있습니다. 3층 같은 경우에는 공동치사장이 없이 원룸 5개 호실, 4층 원룸 5개 호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동치사장을 제외하고 총 원룸 14개 호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 1층에 상가, 사무소 2개 호실로 구성되어 있어서 총 16개 호실로 구성된 근린주택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부 보기 전에 제가 무료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다가구주택 관련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다가구주택 무료 라이브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비공개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 고정 댓글에 라이브 신청을 해주신 다음에 오픈톡방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오픈톡방에다가 라이브 링크를 보내드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외관부터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주차장이 있는데요. 다중주택이다 보니까 한 대, 2대, 3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저트 카페가 있거든요. 근데 현재는 문을 닫았어요. 네이버로 찾아보니까 영업하는 걸로 나와 있었는데 쉬는 날도 아닌데 지금 현재 문이 지금 닫혀 있는 상황이고요. 내부를 보게 되면 다 새 거예요. 커피 머신도 그렇고 인테리어까지 다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경매가 나와 있다 보니까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은 걸로 보여집니다.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21년도 10월 달에 임차 계약을 하셨어요. 101호로 1,065만 원에 상가 계약을 한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중주택 같은 경우에는 도로변이 아닌 이상 상가 점포가 위치가 좋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 건너편에 보시면 여기 와인샵도 있고요. 주변에 가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한 1,065만 원 정도 지금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아쉬운 거는 경매를 낙찰을 받고 바로 재계약을 하면 좋은데 일단 영업을 안 하고 계시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아쉽습니다. 인테리어도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재계약이라든지 아니면 다음에 임차 계약을 맞출 때 조금 더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간판도 너무 예뻐요. LED로 딱 되어 있고 우편도 한번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1호, 102호가 있었죠. 101호가 카페, 102호가 안쪽에 사무실로 되어 있는데 주거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곳인 것 같고요. 2층에 5개 호실, 3층에 5개 호실, 4층에 5개 호실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층 같은 경우에는 공동치사장이 있었죠. 공동치사장이 201호예요. 근데 201호에 지금 우편함이 있는 걸 봤었을 때 우리가 딱 짐작할 수 있죠. 아, 여기는 공동치사장인데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구나.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현황상으로는 원룸 15개 그리고 상가 2개 17개의 근린주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쪽 많이 쌓여 있네요. 나머지는 비어 있는 걸 봤었을 때 현재 거주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외관은 굉장히 좀 깔끔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자재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소유자분께서 그런 부분들이 느껴지는 것들이 옆면 같은 경우 이런 벽돌 재질로 안 해도 되거든요. 깔끔하게 잘 지어 놓으신 것 같고 도시가스 같은 경우 라인도 보세요. 저기까지도 다 페인트를 해놨어요. 신경을 좀 많이 쓴 건물처럼 보여집니다. 여기는 이제 창고 공간인데 도면상에도 창고로 되어 있었거든요. 현재는 뭐 별 다른 짐은 없고요. 수도 계량기도 보게 되면 이렇게 지금 잠겨져 있는 것들이 좀 몇 개 보이네요. 여기 좀 특이하게 수도 계량기가 좀 밑에 있네요. 뒤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아까 얘기했던 그 사무소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 곳처럼 보여지고요. 에어컨도 있죠. 도시가스가 있네요. 가구 수가 많아서 그런지 도시가스가 으리으리합니다. 보게 되면 잠겨 있는 곳들이 8개 호실 잠겨 있고 나머지 열려 있는 걸 봤었을 때 8개 호실은 공실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제 입찰을 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꼭 확인을 해야 돼요. 사실 빌라 같은 경우에는 굳이 확인을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다가구를 이렇게 확인한 이유는 결국에 이 물건을 낙찰받게 되면 이 토지와 건물 전체가 소유자가 한 명, 만약 제가 낙찰받게 되면 제가 되겠죠. 그러면 제가 이걸 낙찰을 받고 나서 한 분, 한 세대만 명도를 하는 게 아니고 이 건물 전체를 명도를 하거나 재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입찰하기 전에 현장
현장에 와서 몇 호 몇 호가 공실이고 공실이 몇 개인지 이런 부분들을 미리 파악을 하셔야 명도의 난이도를 여러분들이 계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뒷면도 보면 깔끔합니다. 우와, 진짜 깔끔해. 흰색인데 뭐 묻은 거 하나 없이 너무 깔끔합니다. 이 물건의 준공이 21년도 6월 7일이에요 거의 3년 정도밖에 안 된 건물이기 때문에 신축 근린주택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 사실 볼 것도 크게 없긴 해요. 보통 신축에서 누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지는 않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이 입찰하기 전에는 꼭 누수 여부 꼭 확인하고 입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내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가시죠. 내부에 들어왔습니다. 옆에 창고가 있는데 창고는 잠겨 있어요. 여기 지금 101호가 있거든요. 이 101호가 카페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도 현재 잠겨 있죠. 헷갈릴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가 도면상으로나 지금 현재 딱 왔었을 때 101호가 있고 102호가 있고 여기 상가가 있거든요. 근데 상가로 봤었을 때 내부가 작아요. 근데 뒤에 공간 창고를 좀 크게 쓰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2개 호실로 혼동을 좀 일으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왜 주거용이 아니고 상가로 생각을 했는지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요겁니다. 도어락. 우리가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 곳들은 저렇게 도어락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도어락이 없죠. 이런 걸로 봤었을 때는 여기는 지금 상가랑 같이 합쳐서 쓰고 있는 것 같다. 여러분들이 임장했을 때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이 한 개 호실이 있으면 더 월세가 늘어나겠죠. 월세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입찰가를 조금 더 높였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엄청난 실수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꼭 현장 와서 이런 부분들까지 면밀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기가 102호인데 딱 봐도 여기 있잖아요. 호출백. 얘는 없죠? 아, 이거는 상가에서 같이 쓰고 있고 여기는 지금 주거용으로 이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사무실에도 호출 달 수 있죠. 그거는 일반 사무실인 거고요. 근린주택, 특히 이런 곳에서는 이런 식으로 구분하시는 게 명확합니다. 여기가 창고인데 창고는 잠겨 있고 아쉬운 거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하지만 여기가 서구이기도 하고 탐방동이기 때문에 위치가 좋아요. 여기서 불과 1km 정도 거리에 크로바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위치해 있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봤었을 때는 매력적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없어도 그런 부분들은 보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한번 올라가 볼게요. 일단 타일 깨끗하죠? 불이 안 들어오네. 따로 크랙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보이지는 않고요. 201호, 202호, 203호 130일이니까 거주하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04호, 205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층에 공동치사장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가 도면상으로 봤었을 때는 2호, 3호, 4호, 5호는 적혀 있어요. 그런데 딱 여기가 공동치사장이거든요. 201호로 되어 있죠? 도어락도 되어 있고 벨도 있기 때문에 공동치사장은 주거용으로 이용 중인 걸로 확인이 되고요. 우리가 배당 신청한 내역을 보게 되면 201호에 500에 35만 원에 배당 요구하신 소액 임차인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낙찰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동치사장을 쓰셔야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따로 제가 추후에 수익률을 계산하지 않을 겁니다. 3층도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재가 전체적으로 깔끔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사생활 보호하는 건데 공동 복도에도 이렇게 해서 가림막을 할 정도면 정말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3층인데 여기 똑같이 301호, 2호, 3호, 4호, 5호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다 이제 원룸 구조로 해서 5개 호실로 서류상과 현황상이 다 맞습니다. 특이하게 여기다 달았어. 여기 있어야 되는데 되게 특이합니다. 왠지 누르고 싶게 생겼어요. 그리고 위에 올라가 보면 깨끗하다. 깨끗해. 역시 새 거가 좋아요. 신축 물건 오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이유를 알겠어요. 이제 4층인데 여기도 똑같이 101호, 102호, 403호고 여기도 제가 봤을 때 6월달 등기가 왔는데 6월달 등기도 안 받으신 거 보니까 안 계시는 것 같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안 계시는 것 같고 여기는 거주하고 계시는 것 같네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건 꼭대기층이거든요. 꼭대기층의 누수 여부를 봐야 되는데 그런 흔적들이 전혀 안 보여요. 타일 깨진 것도 하나도 없고 너무 깨끗하다. 옥상에 왔는데도 너무 깨끗해요. 과연 방수가 이런 정말 다 좋은데 올라오자마자 썩었어요. 방수가 하나도 안 돼 있고 이게 뭐야 이게 신축을 하고 나면 방수 공사를 이제 해야 되는데 방수 공사를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낙찰받은 물건이 이 상태였거든요. 하지만 이제 입찰가에서 여러분들이 공제를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비용이 너무 비싸다 고민하지 마시고 이 정도 되면 방수 비용이 어느 정도 들지 그런 부분들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쭉 올라와 봤는데 바로 앞에 보이시죠? 아파트 단지들이 있습니다. 이쪽에서 쭉 가면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대전의 대장아파트 크로바 아파트가 있죠. 저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상업지역 아파트들이 쭉 올라오네요. 이편세상 뒤쪽에도 들어오고 있고 더샵 아파트들도 쭉 다 있습니다. 롯데백화점도 보이고 있고요. 위치로 봤었을 때는 서구가 또 중심이기 때문에 워낙 좋은 위치에 있는 근린주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물건을 최종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번호 23 타경 11510 02 사건이고요. 대전광역시 서구 탐방동 958번지입니다. 물건 종별은 근린주택인데 1층에 상가 사무소가 있고 2층, 3층, 4층은 다중주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있습니다. 201호는 원래 공동치사장이어야 되는데 주거용으로 쓰고 있고요. 1층 같은 경우에도 안쪽에 102호에 사무소가 있었죠. 근데 그 사무소도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토지 면적은 65평이고요. 건물 면적은 120평 되는 물건입니다. 감정 가격은 19억 4천만 원이고요. 한 번 유찰돼서 9억 500만 원의 최저가에 진행을 하고 있는 물건입니다. 건축물 대장상 위반 내역은 별도로 없고요. 사용 승인일은 21년도 6월 7일로 3년째 되지 않은 신축 근린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치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우측에는 남선공원이 크게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유등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쪽엔 산책로가 굉장히 좀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좌측에는 대전시청, 그리고 대전법원, 검찰청, 대전서구청, 정부 대전청사, 대전을지로대학병원, 그리고 각종 오피스가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갤러리아 백화점,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쉑쉑버거까지 각종 프랜차이즈들도 즐비해 있기 때문에 상업지역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일자리 또한 많고 임대 수요도 풍부한 곳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근의 도보 12분 거리에 탐방역까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배우 세대는 약 22,000세대 정도가 되고 있고요. 권리 분석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1년 6월 9일날 충무 새마을금고에서 설정한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에 있는 권리도 없고요. 그 날짜보다 빠르게 전입한 임차인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낙찰 받으면 전부 다 소멸되고 인수되는 권리, 그리고 인수하는 보증금은 하나도 없는 깨끗한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또 월세 시세겠죠. 원룸 19년 준공 기준으로는 500에 40만 원, 그리고 상가 같은 경우에는 1층 현재는 공실이지만 예전에 처음에 카페가 들어왔을 때 계약된 기준으로 봤을 때 1000에 65만 원의 배당 요구를 신청을 해서 그 정도 금액으로 제가 잡아봤고요.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 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무소다 보니까 용도에 맞춰서 쓰기 위해서는 가격을 조금 더 낮추는 게 좋을 것 같아서 500에 35만 원으로 제가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총 보증금을 계산을 해보니까요. 총 보증금은 8,500, 그리고 월세는 660만 원 정도가 세팅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세팅하냐에 따라서 수익률은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제가 500에 40만 원으로 계산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보증금을 회수를 조금 덜 한다 하더라도 월세 수익률을 더 늘리고 싶다 그러면 300에 45만 원까지도 충분히 세팅이 가능하거든요. 그럼 5만 원 차이면 대략적으로 한 80에서 100만 원 정도는 더 월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는 제가 하지 않았고 보수적으로 한 660 정도로 제가 잡은 점 여러분들이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저가 낙찰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대출은 90% 정도 나올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대출 90%라고 하면 8억 1,500 정도, 그리고 취득세는 4,500만 원 정도가 발생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기타 명도 비용은 따로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방수 한번 하셔야 되는 비용 빼셔야 될 것 같고요. 초기 실투자금이 1억 3,600만 원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대출 이자는 8억 1,500만 원에서 5.2%를 계산해 보니까요. 월 이자는 350만 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월세 세팅을 했었을 때 660만 원 정도 월세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660만 원에서 이자 350만 원을 제하니까 순 월세는 한 310만 원 정도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300에 45만 원을 놓게 되면 100만 원 정도 더 받으면 한 400만 원 정도까지는 순 월세가 올라갈 수 있는 점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익률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초기 실투자금이 1억 3,600만 원인데 보증금을 아까 8,5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했죠. 이 8,500만 원을 우리가 회수할 수 있다면 실제 투자금은 5,100만 원입니다. 여기에는 취득세까지 포함된 금액인 점 여러분들이 인지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순 월세 아까 310만 원이라 그랬죠. 310만 원 곱하기 12개월 나누기 5,100만 원을 해보니까요. 수익률이 무려 73%나 나오는 물건입니다. 다가구에서도 한 3가지 정도가 나와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예 매도 차익형인 다가구 주택이 물건이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임대 수익도 어느 정도 나오고 매도 차익도 볼 수 있는 하이브리드형 물건이 있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매도 차익은 덜 나더라도 월세 수익에 집중되는 수익형 물건이 있습니다. 이 3가지 물건 중에서 이 물건은 두 번째 물건, 월세 수익과 그다음 시세 차익까지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물건이라고 여러분들이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거래가도 또 봐야겠죠. 실거래가를 보면 대지 77평, 연면적 109평, 23년에 준공된 물건이 24년도 5월 달에 14억 6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 물건은 현재 10가구거든요. 가구수로 봤었을 때는 저희 물건이 훨씬 더 좋죠. 대지 면적은 저희가 10평 정도 작지만 건물 면적은 저희가 20평이 더 커요. 그리고 가구수가 우리는 상가 포함해서 17개고 아까 그 실거래가 된 거는 10가구밖에 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럼 당연히 월세 수익률로만 봤었을 때는 그 물건보다 우리 물건이 더 좋겠다라는 판단이 또 들죠. 그리고 위치도 비슷한 위치이기 때문에 이 물건보다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하지만 이 물건이 조금 더 저희보다 나은 거는 대지가 한 10평 정도 더 큰 거, 준공 연도가 23년인 거. 근데 우리는 이제 21년이죠. 2년 정도 차이가 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물건 같은 경우에는 평당 1,900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물건도 한번 볼게요. 대지 81평,
연면적이 127평이고요 15년 준공된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물건보다도 한 6년 정도 더 된 물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물건이 24년 4월 달에 11억 4,500만 원에 실거래가 되었습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평당가를 계산해 보니까 평당 1,400만 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평당가 1,900만 원, 그리고 두 번째 1,400만 원, 한 중간 값으로 계산하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700만 원 정도로 제가 한번 잡아 보니까 1,700만 원 곱하기 65평 하니까 11억 정도가 나오게 돼요. 그리고 1,900만 원으로 계산하게 되면 12억 3천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12억 3천은 우리 감정가랑 비슷한 수준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한 중간 가격인 11억 정도가 괜찮은 금액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1억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2억 정도 싸기 때문에 최저가 금액에서 너무 높게 쓰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매도 차익도 보고 월세 수익도 볼 수 있는 이런 물건을 여러분들이 꾸준히 보시고 임장도 나오고 그리고 현장 부동산에 가셔서 꼭 얼마의 매도가 가능한지 얼마의 월세 세팅이 가능한지 꼭 확인하고 입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